안녕하세요. 돋보기 김선생 픽스앤솔브입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열량계입니다. 열량계에서도 과연 난방비 폭탄이 발생할까? 열량계는 열량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이죠. 왜냐면 계량을 열량을 하니까 델타 T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량도 측정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델타 T 측정하니까 온도 차를 측정하고 유량을 측정하니까 유량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제 좀 복잡하긴 하긴 하지만 그래서 열량을 제대로 측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량이 난방비이기 때문에 이퀄 난방비입니다. 이게 난방비. 그러니까 내가 열량계가 갖춰졌다. 이거는 이제 2010년 이후 아파트들은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살짝 바뀌면서 열량계 내구성이 좋아졌다고 해서 열량계만 설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 지금 혹은 최근에 들어오는 아파트는 대부분 열량계인데 열량계는 열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용하든 유량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유량이 많이 들어오고 델타 T가 작더라도 이걸 정확하게 측정하면 내가 사용한 열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난방비 폭탄이 발생 안 할 걸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열량계가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보호도 받고 모두 열량계를 설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열량계에서도 난방비 폭탄이 발생한다. 열량계도 난방비 폭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를 우리가 알고 그거를 이제 피해 가야 되는데요. 이게 네이버에서 지역난방 사용법을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 많은 블로거나 많은 이런 맘카페나 블로거들이 지역난방 사용법을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역난방공사나 열병합 발전소에서 공개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만든 컨텐츠도 있어요. 이렇게 올바른 지역난방 사용법, 간헐적 타협형 난방 탐구. 근데 이걸 클릭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 앞에 네이버의 뷰탭에 있는 맘카페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블로거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제 정보가 많이 확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내리셔서 제 컨텐츠를 좀 보면 좀 나을 텐데 그거보다 또 여기 보면 대전 열병합 발전소에서 제공하는 지역난방 사용 방법이라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열병합 발전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면 이제 여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방비는 온도차와 유량이다. 대전 열병합 발전 주식회사에서 알려준 지역난방 사용 방법인데요. 대전 열병합 친환경 기업, 지역난방이 친환경 기업이다. 이거 저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역난방 사용 요금은 난방비죠. 난방비는 온도차와 유량의 곱으로 표현된다. 온도차, 여기 온도차인데 이제 공급온도라고 표현했는데 온도차가 작을 때는 유량이 높아진다. 보통 연속난방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연속난방이고요. 제가 주장하는 공급온도가 높으면 이제 유량이 작아진다. 이게 이제 간헐난방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집 난방 적정 온도 18도, 20도라고 써 있어요. 이게 18도, 20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게 정부 권장 온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통 저희 지역난방 카페에서 설문조사 해보면 23도에서 24도 이 정도가 이제 가장 쾌적한 생활 온도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따뜻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더 춥게 사시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온도에서 사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편안한 온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외출 시 설정 방법. 외출 시에도 끄지 말고 항상 키라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끄지 말라는 거죠. 끄지 말고 온도를 낮춰놓거나 아예 끄지 말거나 이제 항상 켜둬라. 그리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 이게 품질 대비 요금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용 방법이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열량계를 갖고 있잖아요. 열량계를 갖고 있는데도 열량계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내가 사용한 열량만큼 난방비를 부과한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역 난방에서는 끄지 말고 항상 일정 온도를 유지하라. 이걸 강조하거든요. 물론 사용법이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정하게 유지하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근데 이게 난방비를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량의 낭비를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난방 안 할 땐 난방을 끄고 그래야지 왜 난방을 계속합니까? 이게 난방을 계속하면 이렇게 하면서 열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열량 낭비를 부추기고 있는 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열병합 발전소 혹은 지역난방 공사에서도 열량계에서 연속 난방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 난방을 해라. 연속 난방을 해라. 열량계에서 이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 끄지 마라. 뭐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편리합니다. 편리하죠. 그죠? 편리한데 낭비가 발생하죠. 낭비. 왜냐면 외출했는데도 난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항상 높은 온도를 유지하니까 항상 높은 온도를 유지한다는 뜻은 열 손실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뭐 낮은 온도를 유지해도 되는데 그리고 배관도 항상 따뜻하게 돼서 열 손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낭비가 심해지고 열 손실도 많아진다. 열 손실은 델타 Q로 이렇게 표현해요. 델타 Q인데 열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당 열 손실이거든요. 시간당 열 손실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건 이제 일반 물리책에 보면 있는데 이 열 손실은 보통 온도에 비례하고 열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열저항이 이제 단열입니다. 단열이 크면 단열이 아주 좋으면 열저항이 큰 거죠. 그럼 열 손실이 작아져요. 근데 이게 온도차에 비례한다는 게 키입니다. 그래서 집안 온도를 항상 높게 유지하면 열 손실이 무조건 많아져요. 이게 크면 얘가 항상 커요. 그러니까 낭비가 늘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T를 항상 크게 유지하는 이 연속 난방법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전도에 대한 공식인데, 자, 그러면 열량계에서 난방비 폭탄이 왜 발생하냐? 이게 또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발생할 수 있느냐? 연속 난방할 때. 그런데 이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열병합 발전소에서 연속 난방을 할 때 끄지 말라고 하잖아요. 끄지 말라고 하는 게 난방비 폭탄이 발생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경우에도 유량을, 예를 들면 온도차가 많이 심할 때 이 유량을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온도차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유량을 많이 보내면 이 델타 T가 점점 작아집니다. 처음에 델타 T가 크다가 처음에 이제 이게 델타 T겠죠. 이게 델타 T고 이게 시간이면 이제 온도차가 처음 클 때 델타 T가 처음에는 커요. 왜냐면 집안이 식으니까. 근데 온도가 계속 들어가면 이 델타 T가 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작아지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떤 구간엔 이 델타 T가 예를 들면 1도씨보다 작아지는 구간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열량계에 오차가 발생하는 구간이 있어요. 열량계의 오차. 열량계가 입수부와 출수부에 델타 T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유량은 오차가 거의 크질 않아요. 근데 이 델타 T가 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델타 T가 예를 들면 3도씨 이하다. 그러면 열량계 오차가 커집니다. 델타 T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쪽에서 온도 한번 측정하고 이쪽에서 온도 한번 측정하고 두 번 측정해서 그 차이를 발생해야 되는 건데, 이 델타 T가 3도씨 이하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최소 온도차 구간, 최소 온도차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열량계 오차라고 하지만
문제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최소 온도차 한계, 최소 온도차 한계라고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이거를 최소 온도차 한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온도차 한계 이하의 온도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열량계가 정확하게 측정을, 오차의 범위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디지털 적산 열량계인데, 여기 열량계에 보면 여기 보시죠. 온도차 한계라고 돼 있고 여기 3도씨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경우에 온도차가 발생하는 경우에 열량계의 오차가 보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지역난방공사나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연속 난방을 하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열량계에서도. 그 말은 이 사람들도 최소 온도차 한계로 떨어지면 열량계에서도 난방구의 폭탄이 발생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 난방을 해서 최대한 온도를 1도씩 올려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온도를 1도씩 올려라, 혹은 뭐 난방을 끄지 마라. 그런 경우가 온도를 1도씩 올려야만 이 유량이 작아지거든요. 유량이 작아져야 델타 T가 커지거든요. 근데 유량이 많아지면 델타 T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난방비 폭탄이 발생을 할 수 있다. 난방비 폭탄을 피하는 방법으로 지역난방공사에서 주장을 한다. 그게 뭐냐? 1도씩 올려라. 온도차가 많이 날 경우 팍 올리면 안 된다. 1도씩 올려라. 1도씩 안 올리면 난방비 폭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도씩 올려라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끄지 마라. 절대 온도 조절기를 끄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역시 똑같습니다. 최소 온도차 한계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사실은 열량계에서는 아까 뭐 유량을 아주 낮출 필요도 없고, 열량계에서 난방비 폭탄을 피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이 방법이 맞아요. 그러니까 연속 난방을 할 거면 온도 조절기를 끄지 말고 그 온도 차이가 발생하면 1도씩 올리고 1도씩 낮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유량을 최대한 작게, 이 유량을 최대한 작게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열량계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뭐 편리할 수도 있고 계속 이걸 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방법이 근본적으로 열량을 낭비하고 있다. 열량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열 손실을 초래하고 열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필요 없는.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하고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작년에도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많이 전파는 안 되고 있습니다. 대안은 뭐냐? 뭐 당연히 최소 온도차 한계를 사용 안 하면 됩니다. 이 3도씨를 벗어나면 돼요. 이 벗어나는 최소 온도차 한계라는 이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벗어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당연히 간헐적 난방입니다. 간헐적 난방을 하면 온도차는 기본적으로 20도씨가 납니다. 20도씨 나면 열량계는 이걸 아주 정확하게 측정을 해요. 이 20도씨 나는 이유는 뻔합니다. 입수 온도는 우리가 55도씨를 받아요. 50도나 55도씨를 받고, 출수는 간헐적 난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열교환이 일어난 다음에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25도씨로 내보내는 겁니다. 다 씻고 나서 내보내는 거니까 온도차는 20도라고 했지만 20도에서 30도가 개런티입니다. 거의 30도. 20도에서 30도가 거의 뭐 개런티예요, 개런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최소 온도차 한계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열량계에서는 델타 T가 아까 크죠? 이게 델타 T가 크니까
델타 T가 크니까 유량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간헐적 난방을 사용하면 아주 정확한 열량이 측정이 돼요. 열량계에서 이 정확한 열량 측정. 그러니까 뭐 얘도 크고 뭐 온도차도 크고 그 다음에 유량도 정확하게 측정이 되니까 이제 뭐 가장 합리적인 난방비 부과가 되겠죠. 내가 쓴 만큼 바로 내는 거니까 이게 아주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열량계와 간헐적 난방을 결합했을 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간헐적 난방 사용법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안 하시는데 당연히 이걸 해야 됩니다. 이 연속 난방을 했을 때 이 여기에 빠질 위험성, 최소 온도차 구간에 빠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1도씩 올리고 온도 절대 끄지 말고 그 다음에 열량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난방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국가적으로 열 손실도 초래하고 있는 거고요. 자, 간헐적 난방을 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이제 이거를 못 하고 있는 건데 열량계라면 반드시 열량계 갖고 계신 분들 반드시 간헐적 난방 하세요. 방법은 이제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동시난방이 중요하고요. 동시난방. 그래야 동시난방을 해야 열구 교환 효율이 높아져서 온도차가 작아져요. 동시난방을 안 하고 한 방만 하면 유량이 한 방을 쑥 지나가니까 델타 T가 작아집니다. 동시난방하고 시간당 5분. 저는 5분을 추천하는데요. 저희 집 5분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좀 덥게 사시는 분들은, 이게 춥게 사시는 분들이고, 좀 덥게 사시는 분들은 10분 하시면 됩니다. 10분. 이거는 좀 더운 분들, 좀 추운 분들은 5분. 이렇게 해서 이것만 계속 사용하면 동시난방 하시고, 뭐 이게 핵심입니다. 열량계에 사시는 분들 난방비 폭탄을 피하는 방법은 동시난방, 모든 방을 동시에 켜고 여기 동시난방 모든 방을 동시에 켜고 동시에 끄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온도 줄주기 1, 2, 3, 4번이 있는데 뭐 얘 켜지고 이게 따로 켜지면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면 모든 난방수 압력이 한 방으로 각각 몰려가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5분 여기 5분 이렇게 하면 이게 결국은 시간당 20분 사용한 모양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열량을 엄청 많이 쓰는 모양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싶으면 1분씩 하세요. 1분씩. 시간당 1분. 시간당 1분씩 이렇게 하면 시간당 4분 쓰는 모양이 됩니다. 시간당 4분. 이렇게 되면 시간당 4분. 이렇게 되면 뭐 5분 한 거랑 효과가 똑같죠. 어차피 집안에 열량이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고 이제 집안에 동시에 난방을 하는 게 저는 좋다. 이건데 이제 딱 각각 난방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냥 동시 난방과 시간당 5분 이걸 해서 낮에는 끄고 밤에는 켜고 외출하면 끄고 외출해서 돌아오면 켜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난방비 폭탄을 피하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시간당 5분으로도 예를 들면 23도에서 24도씨에서 생활할 수 있다. 23도, 24도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상 제가 최근에 고친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한번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올 겨울에도 열량계든 유량계든 난방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시고 간헐적 난방으로 따뜻하게 겨울을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가끔 컨텐츠 들어와셔서 보시면서 한번 상기하시면서 더 최적의 난방 조건을 찾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